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팀장님이 들었어.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수술 방법이 그렇죠. 어떻게 치료하냐, 어떻게 치료하냐, 치료법이 뭐냐, 뭐 비용이 얼마 드냐,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법은 회전근개가 파열되기 직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회전근개가 아직 파열 직전인데 부어 있다. 회전근개가 제가 약만 설명하잖아요. 보풀이 일어나다가 구멍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회전근개 처음에는 붓다가 나중에는 구멍이 나게 되는데 부어 있을 때 발견되면 되게 좋아. 약물 치료, 안전가료 취하고 어깨 많이 쓰지 않고 물리 치료하고 하면 회전근개 부어 있는 회전건염이라고 그러는데 회전건염은 통증이 가라앉는다.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회전근개가 일단 파열되기 시작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통 회전근개를 봉합해야 되는 치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됐을 때는 회전근개가 얼만큼 찢어졌냐 이거에 따라서 2주 걸리시는 분도 있고 한 달 걸리시는 분도 있고 석 달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전근개를 그러면 어떻게 봉합해 주냐? 예전에는 회전근개가 있으면 이렇게 절개를 해서 옛날 방법은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꼬매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회전근개 봉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낫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젓가락 같은 내시경이라고 그래서 요런 게 이렇게 한 두세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구멍만 내서 들어가서 안에서 꼬매준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이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냐면 예전에는 절개를 하면 환자분들이 입원을 오래 해요. 일주일, 2주일. 왜냐하면 병원에서 절개를 했으니까 절개창 때문에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요.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환자분들 오래 안 하고 입원 안 하고 항생제 주사도 오래 안 주고 이렇게 하려면 구멍만 내줘요. 그래서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해준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재활치료인데 우리 흔히 환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수치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도수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보통은 도수치료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방치가 되어 있으면 어깨 관절이 아니면 무릎 관절이 아니면 고관절이 굳으니까 굳지 말라고 하는 치료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을 가면 외국 의사들은 1시간에 한 명 환자분만 봐도 돼요. 왜냐면 거기는 또 수가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명만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팀장님이 어깨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뭐 어제 저녁에는 뭐 드셨냐, 뭐 아픈 거 없냐 이러면서 계속 풀어준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50명 환자를 봤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선생님들이 도수치료사라.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받는 거는 예전에는 수술하시고 나서 한 3개월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다 굳어버린다. 굳는데 풀리는 게 3개월 플러스 3개월이에요. 6개월 걸려요. 보통은 어깨 수술 받으신 분들이 예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 어깨 수술 받지 마라. 6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도수 치료가 뭐냐면 뭐 환자마다 다른데 이 환자분은 한 2주 도수 치료 받으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4주 도수 치료 받으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다른 재활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 받아라. 그게 말이 제일 돼요. 네. 그러면 원장님 그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어깨가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어느 정도 아프시면 병원을 방문하셔라 이런 거 모르니까 간혹 어떤 자세에서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병원 그냥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돌려요. 간혹 아프신 거는 오실 필요는 없고 어떤 특정 자세에서 반복돼서 아프신 것 같다. 내가 팔을 이렇게 틀어봤는데 여기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샤프한 통증이라고 그러죠. 찌르는 듯한 통증, 찌르는 통증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런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고 제일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때가 통증 때문에 깬다. 이게 나이트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야간통이 있을 때는 병원을 꼭 방문해서 내가 어떤 질환이냐. 어깨도 질환이 많거든. 그러니까 석회 질환이냐 아니면 뭐 오십견이냐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냐
이런 진단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니까 자는데 어깨를 좀 이렇게 틀었는데 이 통증 때문에 깨. 이게 한 며칠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 병원을 빨리 방문해 주시죠. 그러면 어떤 좀 운동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깨는 보통은 회전근개, 아까 우리가 지금 회전근개 파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회전근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없어요. 아쉽게도. 예, 어깨는 보통은 회전근개가 도와주면서 어깨 옆에 붙어 있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다 움직이게 되거든. 그래서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은 없지만 회전근개를 악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어요. 보통은 수영이라든지, 우리가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신 분들 수영 많이 하거든요. 수영은 무릎하고 허리에는 좋지만 어깨는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병이나 배영, 저병 보시죠. 네. 저병이나 배영 같은 걸 많이 하면 어깨 힘줄이 빨리 상할 수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 그러니까 오버헤드로 하는 운동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내 손을 올려서 위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안 좋은 거지. 공원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어깨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어요. 네, 맞습니다. 50견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인데 어깨 돌리는 걸 계속 하신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깨 돌리는 운동을 계속 하신다. 하시는 분도 많거든. 나 많이 했다고 막 이러시 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그렇게 무작정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오버헤드로 하는 운동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된다.